시세 차익을 20억 먹을 수 있다는 사실에 만점 통장만 3개가 나온 레미안 원 펜타스 당첨 관련해서 논란이 끊이지 않자 국토교통부에서 레미안 원 펜타스 위장 전입 여부 등 모든 당첨 세대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니까 레미안 원 펜타스 당첨 포기자들이 속출하기 시작했습니다. 특공 29세대, 일반 21세대, 총 50세대가 나왔는데 아마 시간이 지날수록 더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에 확실히 아시면 좋은 것이 청약 관련해서 의심살만한 행동을 하게 되면 생각보다 처벌이 강합니다. 우선 형사처벌 받게 되고 계약은 당연히 취소가 되며 향후 10년간 청약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당첨 취소 50세대 중 일부 세대는 위장 전입 말고도 실거주 의무가 아직 살아있다는 것을 나중에 당첨되고 알게 된 분들도 반드시 있을 겁니다. 아니면 설마 당첨되겠어 했다가 당첨된 분들도 계시겠죠. 농담이 아니라 수백 차례의 경험을 통해 느낀 점은 생각보다 묻지마 청약이 레알 엄청 많다는 것입니다. 해당 단지 분석도 안 하고 입주자 모집 공고문도 안 봐요. 뉴스 기사에서 몇 억 차익이 난다 하면 그냥 청약 넣는 사람들이 거의 대다수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기회는 있습니다. 건물 외관만 봐도 럭셔리함이 철철 흐르는, 아니 그냥 이 동네에는 아예 명품 거리가 있으며 대한민국의 중심 강남에서도 럭셔리함으로 가장 손꼽히는 원조 부촌 동네인 이 동네에 하이엔드 럭셔리 아파트가 들어섭니다. 한강뷰에 10억의 시세 차익을 볼 수 있는 이 단지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농담이 아니라 영상 중간중간에 다른 유튜브 영상에서는 알려주지 않는 고급 정보들을 많이 넣었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들에게 무조건 도움이 됩니다. 나가면 여러분만 손해입니다. 결정은 여러분께서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온라인 건물주입니다. 앞으로 소개할 단지를 소개하기에 앞서서 이거를 꼭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시세 차익이 20억, 많게는 30억 가까이 먹을 수 있다 보니까 레미안 원 펜타스 이 단지에 대해서 저도 엄청나게 관심이 많았고 이 단지 관련해서 영상도 올렸었는데요. 이 단지에 만점 통장만 3명이 나왔고 최저 당첨 가점도 69점. 이것도 한 개 타입 뿐이고 나머지 당첨자들은 모두 70점을 넘겼습니다. 아마 청약 점수 계산하는 법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지 않기에 이게 얼마나 초고가점인지 확 와닿지 않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청약 점수 계산하는 것은 크게 3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우선 첫 번째로 무주택 기간인데 보통 고가점자들은 기본적으로 이 무주택 기간은 15년 이상을 당연히 채웁니다. 무주택 기간 만점이 32점입니다. 이 무주택 기간을 채우는 전략은 청약을 통해 분양을 받으려는 분들이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 무주택 기간을 카운트하는 시점은 만 30세부터 카운트합니다. 30세 미만 비오는 무주택자는 보시다시피 0점입니다. 그럼 무주택 기간 만점을 받으려면 거의 웬만한 모든 회사 부장급 나이가 되어야 만점을 채울 수 있습니다. 부장이 될 때까지 무주택을 유지한다라 과연 쉬운 일일까요? 물론 만 30세 이전에 결혼을 하게 되면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무주택 기간을 산정하기 때문에 좀 앞당길 수 있지만 이것 역시 현실성이 없는 것이 요즘 남성이 아닌 여성 초혼 연령도 거의 30대 초반이라서 그냥 만 30세부터 카운트해야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가 청약통장 가입 기간인데 이건 대부분의 청약통장 가입자가 마음만 먹으면 채울 수 있는 것이라 어렵진 않습니다. 15년 이상 가입을 해야 17점 만점을 받는데요. 물론 청약통장 가입을 했다가 해지하는 사람도 많지만 제가 말하는 마음만 먹으면 채울 수 있다는 것은 진짜 청약을 통해 분양을 받으려고 전략을 짜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말하는 거예요. 세 번째, 여기서 가장 고가점을 받을 수 있는데요. 바로 부양가족 수입니다. 가입자 본인을 제외한 6명의 부양가족이 있어야 최대 35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 포함 6명이 아닙니다. 이 6명 실감이 나세요? 사진 보시면 요즘에 거의 천연기념물처럼 보기 힘든 가족 사진인데요. 아이 2명에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가족 말이죠. 부모님을 모시기는커녕 이 아이 2명 있는 가족도 많지 않죠. 근데 이 부양가족 수가 6명이 되려면 이 사진에 아이 1명을 더 추가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 84점을 맞는 겁니다. 물론 무주택 기간 32점 만점, 청약 가입 기간 17점 만점 동시에 만족을 해야 되죠.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84점 말고 69점 한 개 타입 제외하고는 당첨자들이 모두 70점을 넘겼는데 이것도 엄청난 것이 부양가족 수가 4명, 5명이 되어야 70점대입니다. 배우자, 그리고 아이가 3명 있는 가족 또는 배우자, 아이 2명, 부모님 2명을 모시고 살아야 보통 이 70점대가 됩니다. 이런 가족 형태 주변에서 보신 적 있으세요? 진짜 근래 20년 동안 한 번도 이런 가족 형태를 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찾아보면 있긴 하겠죠.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강남 3구, 용산구는 현재 규제지역 및 분양가 상한제 지역인데요. 레미안 원 펜타스 1순위 청약에 거의 9만 4천 명이 몰렸는데 이분들이 분양가 상한제 지역 실거주 의무를 진짜 몰랐을까요? 예,
근데 진짜 생각보다 모르는 분들이 진짜 많습니다. 그리고 레미안 원 펜타스는 이미 거의 다 지어진 상태에서 분양을 한 후분양이라 계약금을 내고 얼마 안 있다가 잔금을 내야 하는 구조인 것을, 즉 후분양이라 잔금일이 짧은 것을 모르셨을까요? 생각보다 선당 후곰도 많고 묻지마 청약도 많습니다. 제가 이걸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국토부의 당첨자 전수조사가 들어간다는 소식이 확산이 되면 앞으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돼서 시세차익이 많이 확보되는 단지에 이러한 묻지마 청약이 생각보다 줄어들어서 허수가 사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럼에도 묻지마 청약하는 사람들이 없어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래도 예전에 비해서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경쟁률이 떨어지는 것은 맞겠죠. 그 첫 번째 타자가 바로 청담 르엘이 될 것이고, 이 청담 르엘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르엘은 롯데건설 하이엔드 브랜드입니다. 하이엔드가 최고급이란 뜻인데요. 대림건설 아크로, 하나포레나 현대건설 DH 등이 하이엔드 브랜드라 보시면 됩니다. 청담 르엘 개요입니다. 위치는 강남구 청담동, 세대수는 1261세대로 대단지이며 일반 분양은 149세대입니다. 분양은 다음 달에 할 예정이며 준공 예정은 25년 9월입니다. 준공 예상 시점이 분양하고 나서부터 1년밖에 안 되는데 이유는 뒤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청담 르엘은 보시다시피 한강에 바로 인접해 있습니다. 아마 7호선 타고 강북 쪽에서 강남 쪽으로 출퇴근하시는 분들은 자양역, 옛 뚝섬 유원지역이죠. 여기서 청담대교 넘을 때 지하철에서 이 단지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주변 학교를 보면 이 청담르의 바로 앞에 봉은초, 봉은중이 있고 명문고로 유명한 경기고도 보이네요. 청담 근린공원도 눈에 보이고요. 여기가 어딘지 아시나요? 주변에 압구정 로데오역도 보이는데요. 여기가 바로 명품거리입니다. 진짜 20년 전에도 명품거리 위상이 장난이 아니었는데 진짜 꾸준하게 명성이 유지되는 거리 같아요. 이 청담 르엘은 청담역까지 도보 3분 컷입니다. 아마 14번 출구가 제일 가까웠던 것 같고요. 보시면 청담역 역사가 좀 길어요. 강남구청역이나 봉은사역과 비교해봐도 엄청 긴 것을 알 수가 있죠. 제일 가까운 역은 청담역인데 9호선 봉은사역도 도보 10분 컷입니다. 이 청담역에서 봉은사역까지 도보 8분밖에 안 걸려요. 봉은사역은 일반 열차 말고도 급행도 지나가죠. 물론 이 봉은사역 근처에 코엑스 등 앞으로 대한민국의 중심이라고 볼 수 있는 업무지구 등이 형성되기 때문에 향후 가치가 더 빛날 곳이긴 합니다. 아까 봉은초, 봉은중학교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건 개인적인 팁인데요. 잘 보시면 여기 조그맣게 녹지 공간이 보이시죠? 여기가 삼성 해맞이 공원인데 아마 아시는 분들만 아시는 스팟일 겁니다. 공원이 뭐 얼마나 대단하길래 싶지만 여기가 삼성 해맞이 공원인데 보시다시피 한강 조망이 생각보다 매우 좋은 공원입니다. 밤에 가서 보시면 야경이 정말 환상적인 곳이라 안 가보신 분들은 한번 가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저도 오랜만에 또 가봐야겠네요. 공사 진행 현황 관련된 설명을 하자면 보통의 아파트는 분양을 하고 공사를 시작하잖아요. 근데 청담 르엘은 아직 분양을 안 했는데도 이미 시공이 꽤 진행되었습니다. 8월 달에 찍은 사진인데 보시다시피 꽤 높은 층까지 올라가는 것을 알 수 있죠. 예상 준공일이 내년 9월인데 분양을 다음 달에 하기 때문에 후분양인가 싶지만 또 그렇다고 후분양이라고 보기에도 좀 애매하긴 합니다. 뭐 지나간 이야기긴 하지만 올해 6월에 롯데건설에서 이 청담 르엘 공사를 중지하겠다라는 공사 중지 이슈가 있었는데요. 왜 중단이 되었을까요? 여러분도 예상하다시피 돈이겠죠. 2017년 조합에서 시공사 계약 당시 공사비는 3,726억이었는데 원자재, 공사비 등이 급등을 하니까 2023년 시공사와 조합이 재협의한 공사비가 5,909억입니다. 58%나 증가한 거죠. 이런 현장들이 사실 잘 찾아보면 무진장 많습니다. 이 청담 르엘 평당 분양가는 7,209만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기존 역대 최고가액인 레미안 원 펜타스 6,736만원을 뛰어넘는 역대 최고 분양가인데요. 24평으로 환산을 하게 되면 전용 5구 분양가는 17억 3천만 원이고 발코니 확장비, 취득세 등 합하면 18억 정도 되겠네요. 34평 전용 84 분양가는 24억 5,100만 원 정도 될 것이고 발코니 확장비, 취득세 등을 합하면 25억이 좀 넘겠네요. 와, 무슨 국평이 25억이 넘냐, 이게 나라냐 하시겠지만 사람마다 보는 시각은 제각각입니다. 저는 참 혜자스러운 착한 가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뭐 요즘에 서초구 반포동이 좀 핫해지긴 했는데 알게 모르게 청담동 부동산 소식을 계속 접한 저로서는 이 가격이 정말 저렴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청담 르엘이 여기인데, 여기가 어디냐면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에테르노 청담이라는 곳입니다. 스페인 유명 건축가가 지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펜트하우스 분양가가 300억이었습니다. 빌딩 한 채 가격이 아니고요, 한 세대 가격입니다. 여기가 유명해졌던 이유가 펜트하우스는 아니지만 가수 아이유가 해당 건물 전용 243제곱미터를 분양을 받아서 좀 유명해졌죠. 이 에테르노 청담 바로 옆이 워너 청담인데 여기는 슈퍼 펜트하우스 분양가가 350억입니다. 이 펜트하우스는 아니지만 이 건물 다른 세대를 GD와 GD 누나가 한 채씩 분양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는 자차를 방에 주차도 할 수 있어요. 진짜 그사세긴 합니다. 이런 엄청난 가격에 청담동 집들의 가격을 계속 봐왔던 저로서는 청담동이라는 위치에 한강변에
롯데건설의 최상위 브랜드를 달고 있음에도 국평이 20억대 중반이라는 가격이 객관적으로 봐도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물론 앞서 말씀드린 에테르노 청담, 워너 청담 등은 너무나 현실과 동떨어진 집 같긴 하지만 청담 르엘 바로 옆에 나름 현실적인 가격 면에서 그래도 비교할 만한 집이 있습니다. 여기가 청담 르엘이고 바로 옆에 청담 자이가 있는데요. 지금까지도 청담동에서 가장 상징적인 아파트 중에 하나입니다. 2011년도에 준공이 되었고 708세대인데 준공된 지 13년이 되어 가는데도 생각보다 관리가 엄청 잘 되어 있어서 진짜 2011년에 지어진 아파트라고는 생각이 안 드는 아파트입니다. 청담자이 전용 84 매매 시세인데요. 최근 6월에 32억 9천만 원에 거래가 되었네요. 물론 이러한 최고급 입지에 위치한 아파트들은 한강뷰가 보이는지 등에 따라서 수억 원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은 감안하셔야 합니다. 청담자이의 전용 84 전세 시세는 약 14억에서 16억 정도 하네요. 물론 청담 르엘은 실거주 의무 3년 유예로 인해서 전세 세입자를 구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지만 청담 르엘이 청담 자이보다 더 최신축이기도 하고 한강변을 끼고 있다는 점을 감안을 하면 전세도 괜찮은 가격으로 받을 것 같습니다. 16억으로 전세를 맞춘다고 하면 본인 투자금은 약 9억 정도 되겠네요. 청담 르엘은 준공이 되면 약 35억의 시세를 충분히 형성할 수 있을 것이라 봅니다. 어찌되었던 9억의 투자금으로 10억의 시세 차익을 볼 수 있으니 나쁘지 않은 선택이겠죠. 하지만 항상 강조드리는 것은 실거주 의무가 여전히 살아있음을 반드시 유념하셔야 합니다. 3년이 유예되었다고 해도 생각보다 3년이 금방 지나가서 이 3년이 지나고 나서 자금 조달을 어떻게 해야 할지 자금 마련 계획을 진짜 확실하게 세워야 합니다. 청담 르엘의 시세 차익을 가늠해 볼 수 있는 다른 단지를 한번 더 볼까요? 바로 이 아파트입니다. 아마 엄청나게 유명한 아파트는 아니지만 그래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청담역 바로 밑에 위치하고 있긴 하지만 행정구역상으로는 강남구 삼성동에 위치해 있습니다. 레미안 라클렛이 전경인데요. 레미안 라클렛은 2021년도에 준공이 되어서 그래도 신축 아파트이고 679세대입니다. 이 레미안 라클렛이 34평, 최근 시세를 한번 보시면 약 33억대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25평 매매 시세를 볼까요? 약 25억 정도 가네요. 평당 1억대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청담 르엘이 레미안 라클렛보다 더 신축이기도 하고 한강변에 위치한 점을 감안을 하면 가격이 더 비싸면 비싸지 저렴하진 않을 것입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아무리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분양가 상한제 지역이어서 시세 차익을 10억 이상 볼 수 있지만 아무리 대출을 활용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20억대 금액을 어떻게 마련을 하냐, 전세를 줄 수 있으면 모르겠지만 실거주 의무가 아직 살아있는 이상 자금 부담이 너무 커서 그냥 남의 일이라 생각하시는 분도 있지 않으신가요? 물론 청담 르엘은 실거주 의무가 적용될 게 확실시 돼 보이긴 합니다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분양가 상한제 지역은 이꼴 무조건 실거주 의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아니, 거의 99.9%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분양가 상한제 지역 실거주 의무 관련해서 하나 말씀을 드리면 공공택지, 즉 신도시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분양가가 인근 지역 시세의 80% 미만이면 실거주 의무는 5년이고 분양가가 인근 지역 시세의 80% 이상 100% 미만이면 실거주 의무는 3년입니다. 또한 민간택지, 쉽게 말해 재건축 재개발 지역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요. 여기는 분양가가 인근 지역 시세의 80% 미만이면 실거주 의무가 3년, 분양가가 인근 지역 시세의 80% 이상 100% 미만이면 실거주 의무는 2년입니다. 근데요, 분양가 상한제 지역이라도 분양가가 인근 지역 시세의 100% 이상이면 실거주 의무는 없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지역이라도 이러한 조건을 충족을 해서 실거주 의무가 면제되는 단지가 반드시 하나는 나올 것입니다. 이걸 알고 있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부동산 투자 전략의 선택지는 천지 차이라고 봐도 됩니다. 결론은 청담동에 한강뷰에 롯데건설 최고급 브랜드의 분양가 상한제로 최소 10억 차익을 볼 수 있는데 돈이 있다면 무슨 고민이 필요할까요? 두 번째, 레미안 원 펜타스 분양 당첨자 국토부 전수조사로 인해서 청담 르엘의 청약 경쟁률 허수가 많이 사라질 것입니다. 세 번째, 청담 르엘은 부동산 투자로서 매우 가치가 높은 단지이지만 적은 돈으로 많은 욕심을 부렸다가 큰 코 다칠 수 있음을 반드시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라고 무조건 실거주 의무 해야 된다는 착각은 벗으시는 것도 좋습니다. 마지막 결론, 내가 들어가고 싶다. 영상이 마음에 들면 적극적으로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거 보면서 영상 만들 힘이 진짜 납니다. 댓글 달아주시면 훨씬 좋고요. 네,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